네,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물 같은 내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달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 회차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 잡는 방법이랑 대략적인 보험료 수치, 그리고 또 암내, 심장, 치매 등 대표적인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증권을 펼쳐놓고 같이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우리 송원 앵커님께도 사전에 요청을 좀 드렸는데 오늘 증권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노송원 앵커님 보장 분석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모르고 넘어갔던 숨은 보험금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을 한번 볼까요? 우선 실손 의료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실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번 보험입니다. 일단 훌륭하고요. 가입 연도는 2018년 7월이시고 연관 입원 한도 5천만 원, 일일 통원 한도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 한도 5만 원에 비급여 3특약까지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잘 가입을 하셨어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 앵커님 혹시 해외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꿈도 못 꾸죠. 조금 길게 나가 계신 적도 있나요? 한 3개월 이상으로. 최장 2개월이에요. 아쉽네요, 조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실손 의료비는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 있을 때나 그 영향이 발휘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일 때 치료를 받게 되면 실손 의료비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어차피 보장도 잘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입자는 의미 없이 보험료만 납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3개월 이상일 때, 즉 한 번 나가셨을 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머무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약관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비. 실손 의료비 약관 표준화는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 9월 이후 가입한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방송 보고 문의 주셨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분 사업차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외를 오가셨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실비 보험료로 한 달에 8만 6천 원 정도 내고 계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얘기 듣자마자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환불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환급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부터 저와의 상담 시점까지는 한 29개월 정도 해외에 나가 계셨고 한 번 나가셨을 때 3개월 이상 체류하신 건들을 총합하니까 21개월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험사 전화해서 환급 신청하시라고 안내드렸고 준비하신 서류 첨부 도와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서 150만 원가량 환급 받으신 부분 제가 확인했고 다시 한번 관리사로서 좀 뿌듯한 그런 기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2009년 9월 이후에 실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되는지 꼭 살펴보시고 숨은 보험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실손 의료비 전환 제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은 한 달 실비 보험료만 9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요. 실비 보험료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 그런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보험료가 계속 갱신된 부분들도 있고 예전의 실비는 비급여 3특약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 금액의 인상폭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을 지금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신과 계열의 특이 병력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인수하도록 금감원의 정식 지침이 있던 상황이니까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처럼 가입이 까다롭지도 않고 전환 후에는 보험료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현재 실비보험료가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실손의료비 전환 제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한번 볼까요? 우리 앵커님 건강보험은 일단 일반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400만 원씩, 질병 수술비 2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상해 종수술비 가입돼 있으시고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일 때 보장이시네요. 그리고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 2만 원씩 들어가 있고 암 치료 입원 일당은 10만 원. 여기까지인데 앵커님 딱 들었을 때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보이는데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알아보셔서 다행이네요. 일단 앵커님이 갖고 계신 뇌 심장보험은 지금 뇌와 심장의 혈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담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아니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80% 이상의 중대한 상황일 때 보장받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유사암의 가입 금액도 너무 낮은데 유사암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일단 유사암이라는 거는 암 종류 중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따로 분류하는 건데 사실 여성 발병률 1위인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럼 즉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암에 걸렸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진단비를 받으시는 그런 상품에 가입이 돼 있으신 건데 암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고 또 건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으로 꼭 재정비하세요. 저도 어린이 보험 꼭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직 자녀가 나이 30살이 안 넘어가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어리고 건강할 때 제대로 꼭 점검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안 아플 땐 관심도 없다가 아프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내 자녀들 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훗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비용적으로도 보장적으로도 가입자분이 손해보시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꼭 그렇게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쯤에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 말에 받았어요. 어떤 검사 하셨어요? 저는 피검사처럼 기본적인 검진을 했는데 제 지인의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이요? 네. 제가 숨은 보험금 하나 찾은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지인분이 가입하신 담보 중에 질병 종수술비 담보가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의료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 받고 계시는 건강검진의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것이 위나 대장에서의 용종 제거입니다. 이것은 근데 보통 수면 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로 인지하기도 어렵고 병원에서도 용종 있었는데 제거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가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용종 제거는 엄연히 복부장기 절제술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질병 쪽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담보 정도가 되겠는데 보험 가입을 예전에 하신 분들은 이 종수술비가 1에서 3종으로 돼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1에서 5종으로 구분이 되실 건데 1에서 3종짜리 수술비의 경우 용종 제거는 1종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1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2종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앵커님이 용종을 제거하셨었더라면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2종에서 30만 원 총 용종 제거 수술비로 50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모르셨죠? 네. 또 끝이 아닌 게 주변에 치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계세요? 네, 많이 계시죠.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받으셨던 치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은데 혹시 제가 임플란트 진행할 때 자가골 이식술이 병행됐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오시면 돼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1에서 3종짜리 종수술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 치조 골량이 부족할 경우 자가골 이식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1에서 3종 수술비 중 2종에서
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면 횟수 관계없이 임플란트 한 개수만큼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바쁘고 즐거운 연말 중에 도움되시는 부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은 제가 오늘 꿀팁 드린 거니까 밥 한번 사세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언제든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꿀팁을 얻어간 것처럼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